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과 투자의 귀재죠. 워런 버핏 회장이 차세대 원전 건설을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자, 에너지 산업의 지형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차세대 원전 뭘까요? 또 우리나라는 이 차세대 원전 개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3개월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급휴직 준비에 돌입한 항공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도 살펴보죠.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손잡았다. 근데 손잡은 이유가 차세대 원전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차세대 원전 자체가 뭐죠? 네, 우선 빌 게이츠 하면 세계 최고의 기술의 신, IT의 선구자. 네. 그다음에 워런 버핏 하면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자기 돈은 한 푼도 없으면서 남의 돈 가지고 투자를 잘하는 예. 투자의 달인,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에서 주목받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 이제 차세대 원전을 같이 하겠다. 이게 예.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차세대 원전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지금 있는 세대의 원전과는 다른 예. 어떤 혁신적인 원전이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의 지금 원전은 그 열 효율도 높고 또 돈도 적게 들고 공해도 덜 방출하지만 문제는 이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예. 한 번 사고가 나면, 사고도 간혹 나고 있고,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앙을 끼친다. 네. 그게 우리 후쿠시마 일본 원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사고의 가능성이 있고 또 이 기존 세대의 원전은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생산하는 회사가 한수원이라는 곳입니다. 예. 한국 전력 수자원 원전인데 한수원 왜 물이 들어가느냐? 저 원전은 이 핵 분열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네. 물이 없으면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물가, 우리나라도 원전이 있는 곳을 보면 경북 그리고 부산, 전라남도 물가에만 원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수로 중수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경수와 중수는 그 무게 중심인데 물로서 식혀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이 있는 곳은 지구상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륙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원전을 만들 수가 없는 예. 이런 단점이 있고요. 또 네. 지금 물로 이렇게 물을 식히다 보면 3분의 1씩 계속 갈아줘야 돼요. 그 과정에서 핵 연료가 누출될 수도 있고 또 핵 폐기물이 쌓여서 지금 일본이 바다에 폐기하겠다는 지금 그런 어떤 재앙도 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원전을 이제 그만두자라는 여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차세대 원전은 일단 핵심은 아주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SMR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예. 이 SMR은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해서 자그마한 크기에 어디든지 움직여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잠수함이나 이런 데 썼던 것을 더 응용시켜서 육상에서도 이제 쓴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 나트륨, 물이 아닌 나트륨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물은 끓는 온도가 100도고 거기서 압력을 고압을 줘야 30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나트륨은 제가 80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게 녹일 수가 있고 거기에 또 나트륨을 썼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사능의 리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훨씬 싼 가격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핵연료를 수시로 갈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40년 가까이 가고 물이 필요 없으니까 육지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SMR 원전기를 이 원전을 이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바로 내년에 미국의 와이오밍이라는 곳에 발전소를 건립해 보겠다. 그런 야심찬 꿈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예. 차세대 원전 굉장히 새로운 것 같은데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도 개발 중이라고 들었고 우리나라도 그럼 이걸 개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 수준의 진도가 지금 나가 있고요. 2013년인가요? 빌 게이츠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화제가 크게 된 적인데 그 당시에 빌 게이츠가 들어왔던 사실상 목표가 우리나라 원전 개발센터
회사 또 서울대 원자력 학과 등 우리나라 원전과 제휴를 하기 위해서 돌았던 겁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이 SMR 원전에 조금 더 먼저 시작했거든요. 사실 미국은 원전을 먼저 개발하고도 지난 한 20년간 원전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도에 포기를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원전 기술이 조금 답보 상태에 물론 원천 기술은 세계 제1이지만 답보 상태에 있었어요. 예. 이제 그런데 이것을 민간 차원에서 빌 게이츠 등이 지금 추진을 해왔고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면서 꽃을 피웠어요. 바이든 대통령 지난 선거 때 공약이 네. 바로 이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리액터,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국가적인 산업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지금 10조 원 가량. 그러니까 일단 1차로 7년간 3조 6천억. 그 포함해서 계속적인 투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민간 기업과 또 정부가 합쳐서 미국이 지금 SMR을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SMR을 하는 이유는 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목표가 환경이지 않습니까? 즉 SMR을 했을 경우에 탄소를 완전 중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탄소 대체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생에너지도 좋지만은 네. 속도가 늦으니까 좀 핵 에너지 그 SMR을 해보자 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환경 때문에 원전에서 좀 철수한 그 시절에 어부질이 남이 안 하던 시장에 뛰어들어와서 크게 돈을 번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에요. 최근에 발주된 세계 원전 공사 이건 대부분 러시아와 중국이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SMR을 국가적인 사업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민간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과 손을 맞잡고 예. 이제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원전 건설에 들어갑니다. 바로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데요. 그동안에 축적되어 왔던 기술이 이제 드디어 가시화되고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이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 새로운 변화를 하는 종전의 핵 원전과는 차원이 크게 다른 새로운 세대의 핵 에너지가 이 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계속 나오는 SMR이라는 게 차세대 원전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을 말을 하는 건데 지난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두 한미 정상이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 공동 진출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요. 예.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회담에 여러 가지 두 나라 공동 선언문에 보면 원전 대목이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원전 수출에 협력을 하자.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은 기술은 상당히 앞서 있지만 수십 년간 원전을 해오지 않았고 또 한국은 세계적으로 원전 기술이 상당히 앞선 나라이기 때문에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를 하면서 거기에 핵 안전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는 미국의 지금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IAEA라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 예. 저런 그 원전을 개발하면 그것을 감시 감독을 받도록 돼 있는데 러시아와 지금 중국이 그 감시 감독도 필요 없는 그런 원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시장을 독식하고 있거든요. 네. 그 대목에서 한국과 미국이 IAEA의 규정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데는 원전을 공급하지 않는 그런 어떤 동맹을 맺음으로써 전 세계에 원전 개발로 인한 어떤 핵 무장 이것도 막으면서 한미 간의 시너지를 내보겠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주력 사업으로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원전 기술에 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상당히 앞서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두 나라가 시너지를 합한다면 그야말로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빌 게이츠는 이 소형 모듈 그 원전, 그러니까 SMR을 가지고 빅 체인저, 게임 체인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예. 하나의 이 어떤 혁명적인 변신의 총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원전 산업의 획기적인 어떤 재생,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빌 게이츠가 왜 저렇게 말을 했는지 또 차세대 원전이 어떤 에너지 산업의 지형을 바꿀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코로나 때문에 지난 10월부터 면세점도 문을 닫았고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에 관광객도 없고. 근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입니다. 오늘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뭐 비행기 탈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그 입국장 면세점이라는 게 상당히 생소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면세점을 이용하려면 네. 비행기 타기 전에 면세점을 이용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행 중에 물건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예. 또 그것 때문에 들고 다니는 비중이 너무 크다 해서 입국자 면세점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SM 면세점이 그 이제 낙찰이 돼서 입국자 면세점을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코로나가 와서 네. SM이라는 회사가 철수해 버렸습니다. 아, 많이 이용해 보지도 못했군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 아. 하자마자 철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경복궁이라는 회사가 다시 들어와서 예. 입국장 면세점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부터 이제 문을 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도 해외에 갔다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입국을 대비해야 되겠다. 라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시각이 이제 뭉쳐져 있고 또 하나는 요즘 그 난스톱 비행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착륙 비행기. 착륙 안 하는 거. 예, 삥 돌고 오는 거잖아요. 예, 하늘에서 관광하다가 돌아오는 거. 네. 그것도 일단 국경선은 넘어가거든요. 국제법상 국경선을 넘어가면 다른 나라가 돼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 갔다 오는 거니까 거기서는 이 해외 관세 프리하는 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취득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도 면세점이 없으니까 사용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사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 무착륙 비행기한테는 상당한 좀 그나마 좀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예. 그러나 면세점 입장에서는 고민이 상당히 깊습니다. 지금 아직도 비행기는 네. 이 코로나 감염에 상당히 위험이 높고 전 세계 각국이 지금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예. 국제선 비행기가 과연 언제 열릴 수 있겠는가? 국내에서는 열리는데 국제선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다.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설레는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면세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설레잖아요. 기분 그렇습니다. 좋고.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말씀드린 항공업계도 굉장히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직격탄을 입은 피해 업종에 대해서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줬는데 이게 3개월 더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고용유지 지원금이 상당히 효자라고 생각이 돼요. 네.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건 회사가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한 업종들의 경우에 예. 만약에 직원들을 자르지 않고 그냥 유급 휴직으로 집에서 놀아라. 그러면 그 원래 평상시 월급의 70%를 주면서 출근하지 마. 이러면서 고용도 유지하고 네. 회사도 이제 당초에 100% 주던 거를 70% 주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숨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주는 70%의 90% 그러니까 9할 이렇게 총체적으로는 63%를 정부가 대줘요. 거의 주네요, 거의. 예, 거의 뭐 예. 거의 그 90%를 정부가 대주는 건데 물론 업체들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죠. 예.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거기에 돈을 대줌으로써 자를 사람을 좀 자르지 마라. 그래서 고용도 유지하고 회사도 살리고 전체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틀도 유지해가는 그런 것인데 저게 오래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6개월 한시적이었거든요. 올 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6월 30일 되면 이번 달까지였군요. 예, 한시적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6월 달부터 이제 현재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7월 1일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이 없었으면 또 대대적인 어떤 실업 사태가 오고 네. 항공업을 비롯한 이 15개 업종은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지 않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한시적으로 3개월 일단 더 연기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예. 그 고용 유지 지원금 종료에 따른 고용 대란은 일단 막을 수는 있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3개월 후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아직까지 고민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입국장 면세점도 개장을 했고 다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했지만 다시 경기가 살아나서 그것마저 필요 없는 그런 일상적인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